그게 5달러에서 한 78달러까지 갔다가 제 기억으로 한 33달러까지 12월에 한 달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처음에 아이렌에 뭐 5달러 때 투자를 할 때 3, 4년 동안 최소 10배에서 몇십 배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한 건데 사실 거의 6개월 만에 15배가 오른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거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그런 단기 자금이 몰린 곳은 갑자기 쫙 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은 제가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6개월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갖고 있어 보자. 유튜브 세상학개론 운영하고 계시죠. 한정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뭐 아이렌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이렌 로켓랩 뭐 이 두 개 저희 채널 나와서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때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확 빠지고 다시 또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갑자기 좀 유행을 하거나 사람들이 개인 투자, 그러니까 단기 투자 자금이 확 몰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아이렌에 뭐 5달러 때 투자를 할 때 3, 4년 동안 최소 10배에서 몇십 배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보고 한 건데 사실 거의 6개월 만에 15배가 오른 거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갈 거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좀 일찍 갔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단기 자금이 몰린 곳은 뭐 분위기가 12월처럼 AI 버블론이 크거나 하면은 갑자기 쫙 또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5달러에서 한 78달러까지 갔다가 제 기억으로 한 33달러까지 12월에 한 달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자산이 반토막 난 거잖아요. 네, 지금 다시 또 2배 정도 돼서 한 60달러 이렇게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2월 5일에 네, 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저는 그런 단기적인 거를 막 타려고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럼 여전히 그 회사가 내가 보는 뷰대로 잘 하고 있나요? 맞아요. 계속 잘 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뭔가 과하게 약속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잡아놓은 다음에 항상 그거를 좀 깨부수는 좀 더 기대 이상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엔비디아도 항상 그 전략이고 항상 그 레이즈하고 전망치를 더 높이고 그다음에 초과 달성한 다음에 또 올리고 전망치가 또 올리고 또 초과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탑을 찍어왔는데 그런 스타일의 기업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과하게 막 약속을 했는데 일정이 밀리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미스가 나는 그런 회사들은 저는 좀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아이렌이 어떤 AI 데이터 센터라는 AI 공장이잖아요. 토큰 공장에서 가장 좀 병목이라고 하는 전력망을 예전부터 잘 확보해 놓은 애들인데 다른 비트코인 채굴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AI로 넘어온 애들은 그런 사실 AI가 요즘 뜨니까 AI 해야겠다 해서 한 거지만 아이렌 같은 이제 회사는 예전부터 점점 이제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런 연산력이라는 뭐 AI일지 비트코인일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연산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수요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 공급을 늘리는 거는 사실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다 확보를 해두고 소유를 해두면은 나중에 비싸게 누구한테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철학을 예전부터 AI가 거의 이렇게 뜨기 전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이제 해온 거다 보니까 저는 그거에서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뭐 그런 자본 조달을 하는 거나 실제로 이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깔끔하게 일을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계속 보고 투자를 해 나가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보너스로 단기적으로 막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기 자금이 붙어가지고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당장 팔려고 저는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팔란티어도 제가 2020년 12월부터 거의 투자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보통 한 몇 년은 제가 보유를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2018년부터 거의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마이너스인 시기를 좀 정상적일 때는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그 미래가 찾아왔을 때 좀 수혜를 보는 식의 시나리오가 많이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 6개월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올 때까지 갖고 있어 보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 미래가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뭐 모두가 아이렌을 막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제 전력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직 다 그 매출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거의 진짜 10%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건설을 다 해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 네오클라우드라는 요즘 말로는 클라우드 사업자로 거듭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갖고 있긴 하죠. 기대감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실적으로 이제 바뀌는 시기쯤 되면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아직 잠재력이 되게 많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 아까 팔란티어도 얘기해 주셨는데 팔란티어는 이제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뭐 어쨌든 뭐 항상 뭐 PR이 뭐 500이다 막 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팔란티어는 뭐 다 파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은 그러면 뭐 다시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가요? 저는 뭐 팔란티어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투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네. 저는 더 큰 상방을 갖고 있거나 제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전략과 목표에 더 맞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다양하게 ETF처럼 투자를 하진 않고 많아봤자 한 2-3개 정도 메인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네. 그냥 정찰병으로 조금씩 그냥 보낼 뿐이고 보통 한 1-2개 거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팔란티어는 뭐 사실 이미 예전에부터 투자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샀을 때보다는 많이 성장을 해왔고 제가 이후에 뭔가 보는 미래를 생각할 때 상방이 제가 지금 따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클까? 라는 좀 질문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저는 강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쪽에 좀 표준화를 거의 팔란티어로 경쟁자가 좀, 없잖아요. 이뤄내는 경쟁자가 없는 진짜 경쟁자가 없잖아요. 독점적인 포지션이다 보니까 뭐 그런 포지션은 PR 같은 거를 뭐 들이미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쪽이라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권에 굉장히 좀 또 잘 맞는 스타일의 회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2029년 이후에 좀 정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미래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몇 년 남아 있는 거니까 좀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다른 그 옵션들에 비해서 좀 약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팔란티어를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안이 없다면 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요 정도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폭락하면 회사라고 생각해요. 한 번씩 쫙 한번 빠져주면 그때 한번 네. 들어가거나.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보다 좋은 회사냐 아니냐, 훌륭한 회사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훌륭한 거고. 회사죠. 네, 훌륭한 회사니까. 사실 경쟁이 없다는 거는 참 맞아요. 좋은 회사인데 뭐 어쨌든 지금 전쟁 분위기들도 막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그리고 꼭 전쟁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최적화 뭐 이런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 매출도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로켓랩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스페이스X 때문인 거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항공 우주 뭐 이러면 지금 한국도 막 난립니다. 지금 맞아요. 뭐 우주만 들어가면 그냥 다 올라왔어요. 오늘도 아마 한국 그 네. 인공위성을 로켓랩 그 일렉트론에 해가지고 아마 썼을 텐데 되게 로켓랩도 제가 한 $20 정도에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4-5월에 얘기했을 때 대비 지금 얼마죠? 8-90$ 정도라서 한 4배, 네. 5배 정도 왔는데 저는 올해 어떻게 스페이스X IPO가 좀 예정되어 있고 IPO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세상에서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사람과 IPO를 주관하는 이런 금융사나 이런 애들이 계속 좋은 뉴스를 IPO를 흥행시키기 위해 뽑아낼 그러겠죠. 그 분위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IPO 분위기에 따라서 다 이제 섹터 전체의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주 발사 약간 비용이 좀 줄어들면서 뭔가 우주 사업을 뭔가 해볼 만한데 괜찮은 사업들이 많이 지금 현실성이 좀 늘어나는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현실성이 늘어나는 좀 시기다 보니까 앞으로 되게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비용이 뭐 비행기를 그렇죠. 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비행기 값이 막 수십억인데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값이 굉장히 싸지면은 이거 뭐라도 타면서 하겠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에서 이 정도면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볼 만하다라는 시기가 2026년부터 좀 변곡점이 좀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주 쪽을 계속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긴 해요. 원래는 연 한 5%에서 7%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던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조금씩 그냥 인플레이션율 정도로 성장하던 섹터였는데 섹터 전체의 성장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방산이랑도 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내러티브에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 이 얘기를 그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하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XAI랑 스페이스X랑 뭐 합병을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또 이제 나왔는데 로이터에서 또 단독 기사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진짜 하려나? 일론 머스크가 진짜 할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어떤 뭐 열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민원도 없고. 태양광에다가 공간도 네. 사실 열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금 지상에다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가장 큰 병목이 뭐 전력도 있지만 민원이거든요. 지역 사회거든요. 그런 것도 지역사회. 있겠죠. 네, 지역 사회에서 뭐 이것 때문에 전기세 올라간다. 공사 뭐 계속 불 켜놓고 공사하니 밤에도 공사하니까 빛 네. 공해가 있다. 뭐 소음 공해, 빛 공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엄청 그 시위하고 투표해가지고 막 중단시키고 이렇게 다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주에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XAI도 이번에 막 가스 터빈
확인 달아가지고 바로 돌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에 또 EPA인가 거기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상에서 하니까 태클을 거니까 에이, 네. 그럼 나 빨리 그냥 우주 가서 할래. 우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예전에 그 로켓랩을 산 게 스페이스X를 사고 싶었는데 상장이 안 돼서 샀다고 네, 하셨던 맞아요. 거 기억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 갈아타나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페이스X 투자하고 싶었는데 그냥 없으니까 이제 로켓랩으로 네. 처음 시작은 했는데 보다 보니 로켓랩의 CEO가 일론 머스크만큼의 진짜 너드에다가 진짜 그 집착 로켓 집착한 로켓 광이고 또 살짝 천재 개발자 스타일이기도 하고 트위터도 잘 안 하고 일론 머스크랑 비교해서 좀 그런 리스크도 좀 덜 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좀 탄탄하게 그리고 스페이스X보다 더 빨리 성장해온 좀 회사다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좀 더 매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사실 스페이스X만 상장하면은 사실 좀 로켓랩의 비중을 좀 해가지고 분산해서 할 생각도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진짜 xAI랑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xAI도 약간 돈 먹는 하마거든요. 돈을 계속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은 사실 스페이스X 발사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냥 다른 회사로 돼 있으면은 그 시장가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주거나 반독점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같은 회사가 돼버리면은 원가 이하로 발사를 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페이스X를 산다고 하면은 그냥 우주 시장의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원치 않는 우주 데이터 센터나 AI 쪽도 섞여 있는 베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뾰족하게 베팅을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로켓랩처럼 순수 우주 베팅보다는 그런 좀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주와 AI가 섞인 유일한 회사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걸 다 섞었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로 IPO를 하겠지만 근데 AI랑 우주를 따로 그냥 사면 되지 않나? 따로 사면 된다. 네, 따로 아직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로켓랩은 그러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좀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규모의 경제. 저는 오히려 그에서 약국이 있고 약국이 몰리면은 뭐 파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약국 거리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약 사러 여기로 오면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 우주 섹터 전체적인 좀 관심도나 그런 게 좀 커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긴 이게 우주 뭐 로켓도 이게 공급이 어쨌든 선형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를 한번 노린다면 2등 전략도 나쁘진 않다. 네. 아까 뭐 정찰병 얘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요즘에 뭐 다른 관심 있는 종목도 있을까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2026년의 트렌드를 봤을 때 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뭐 새해부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납치해오고 네. 뭐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린란드 얘기도 꺼내고 조금 막 행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행동주의 펀드처럼 좀 더 행동주의 적으로 아니면 자국주의적으로 더 이제 방향성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가장 그 미국이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사실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에서 파운드리가 TSMC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SMIC 중국에 네. 있는 그런 뭐 세 개가 다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불안해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만 이슈가 터지면은 사실 뭐 SMIC는 지금 어차피 접근이 안 되고 TSMC도 뭐 미국과 중국에 거기서 대치를 하게 돼서 막 네. 폭파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면은 그것도 막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약간 예전에 중동의 에너지 위기에서 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이제 이뤄냈던 것처럼 반도체 자립을 좀 이뤄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을 계속 저는 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계속 친하게 좀 지내면서 백악관에서 초대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인텔 CEO 리프탄 네.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인텔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키울 수밖에 없는 좀 포지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예전에는 인텔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뭐 요즘은 뭐 팹리스로 설계만 하거나 뭐 제조 파운드리만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가장 설계 잘하는 사람들이 제조까지 하네 하면서 인텔이 거의 탑을 이제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설계도 밀리고 제조도 밀리고 하다 보니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 인식을 저는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힘이 저는 더 강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배팅을 조금씩 이제 정찰병을 보내보면서 가설을 세워보는 근데 제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좀 가설은 아닌데 그래도 좀 정찰병을 좀 보내볼만 하지 않나 좀 공부를 해볼만 그럼 하지 않나. AMD는요? AMD도 저는 AMD는 엔비디아가 잘하는 진짜 모놀리틱한 한 칩에 모든 거를 다 끼워 넣어서 좀 최적화를 잘하는 그런 거보다 점점 이제 모듈화에 좀 강한 칩
그 플레이어들이 나중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나중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엣지 AI나 좀 기기단에서 많이 해주는 그 메타랑 AMD랑 같이 하고 있는 뭐 안경에 들어가는 네. 뭐 그런 AI 뭐 칩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장이 좀 파이가 커지면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이제 보내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까요? 그 코인도 보면은 이제 그 사이클상 막판에 가면 진짜 뭐 그게 폭주할 때는 잡 코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가잖아요. 막 맞아요. 밈 코인도 가고 그런 것처럼 이 AI 버블의 끝은 결국에는 실적 안 좋고 적자여도 그냥 기대감으로 이런 뭐 안 좋은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인텔도 안 좋은데 그냥 가는 뭐 이런 모습까지도 보일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버블이 간다면은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유가 다 만들면 오르면. 그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승 자체가 호재가 돼서 또 더 오르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네. 오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느낌이 되게 맞아요. 강하잖아요. 네. 반도체를 보고 끝까지. 사실 사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로봇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뭐 진짜 뭐 난리거든요, 진짜. 없어 그냥 가거든요. 오늘 안 사면 안 돼. 내일 오르니까. 막 이런 마인드인데 이쪽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 피지컬 AI. 네. 이쪽이 지금 어쨌든 엄청 이슈고 이 피지컬 AI는 뭐 한국이 잘할 것이다. 뭐 이래서 지금 또 막 가는 것도 있거든요. 미국장에는 이런 거를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가 뭐 테슬라일까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러면은 로봇 그 움직이는 몸이 있고 로봇의 뇌가 되는 네. 그런 OS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손 코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좀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개발진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되게 로봇에 움직이는 그런 그 하드웨어를 잘하거나 이런 게 되게 로봇의 경쟁력이었는데 요즘에 AI 때문에 코딩도 사실 굉장히 빨라졌고 코딩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펜을 짚는 거를 그 코딩을 하면은 종이는 못 집었거든요. 네. 요즘은 펜 짚는 거를 하면은 그걸 응용해가지고 종이도 집을 수 있는 정도로 약간 달라진다. 바뀌었다 보니까 조금 그런 OS를 지배하는 쪽이 좀 피지컬 AI 쪽을 지배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사실 FSD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카메라 비주얼을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런 좀 비슷하게 좀 하려고는 하지만 테슬라가 좀 어떻게 보면 비교되지 않는 독점적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네는 심지어 자기 공장이 또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자기네 로봇을 적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또 수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피지컬 AI 쪽에서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 마음으로들 다들 테슬라 또 사고 있는 분들 많고 오늘 발표 난 것 같은데 그 모델 S랑 X 제일 비싼 네, 차들을 이제 없앤다. 네. 단종하고 그거 다 이제 옵티머스 만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또 하려나 봐요. 이제 네. 뭐 이런 기대감. 맞아요. 원래 S나 X는 좀 오래되긴 해가지고 네. 없앨 거라는 얘기들은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없애서 걔네 들어있는 배터리를 다 이제 뭐 옵티머스 해가지고 한다. 그 라인을 다 바꾼대요. 맞아요. 이제 로봇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매출 나오나? 막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은 항상 곱하기 2를 시간에다가 하면은 네. 얼추 이제 맞는 경향이 있는데 테슬라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진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로는 굉장히 좀 좋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전처럼 테슬라의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은 좀 오래 기다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모르죠. 이러다 또 훅 갈 수도 있고. 사실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관도 아니고 네.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대형주를 사면은 뭐 상승은 하지만 또 이제 뭔가 한 방이 없잖아요. 막 5배, 10배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보다 뭐 다른 대안들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5배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네. 아무리 큰 회사여도 5배, 큰 10배도 회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10배까지는 어려운데 5배까지는 뭐 엔비디아도 10배 못할 사이즈에서 10배 회사를 잘 고르면 대기업들도 간다. 하긴 뭐 그렇죠. 뭐 구글도 뭐 한 2-3배씩만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런 거 따지면 참 미국장이 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큰 거 샀는데도 2-3배 오르면 마음 편하게 가는 거지 뭐. 근데 뭐 하이닉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긴 하이닉스도 이제 엄청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이 15위더라고요. 세계 15위. 그러니까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니죠. 맞아요.